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7월 5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코로나 때를 제외한다고 그러면 그때 이제 3,000포인트를 넘었을 때 돈의 힘으로 그렇게 올랐던 그때를 제외한다고 그러면 신고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날아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아주 강한 그런 시장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 시장이 이제 변곡점을 맞이하는 거 아닌가. 그동안에 박스피라고 그래서 박스권 안에서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굉장히 힘든 시장이었는데요. 어제 오늘 그 시장 양상을 봐서는 이제는 좀 변화하는 그런 기점에 와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마 제가 그 보여드리는 지표들 하나하나 보시면 제가 드린 말씀이 어느 정도는 좀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 상당히 지금 변화가 굉장히 큰데요. 시장의 변화를 이럴 때일수록 조금 면밀히 좀 살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지수는요, 거래소가 플러스 1.32%입니다. 1% 넘어섰죠. 2,862포인트입니다. 기록이죠. 이게 신기록입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국면 제외했을 때요. 코스닥이 0.79% 올랐습니다. 847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대단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거래 대금 보면요. 거래소가 12조 9천억입니다. 어제도 한 13조 됐었는데요. 한 15조는 넘어야 이제 강세장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최근에 거래 대금이 상당폭 이렇게 늘어나면서 지수로도 지금 신기록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최근 시장은 아주 변화가 크기 때문에요. 우리가 좀 이렇게 눈여겨서 살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코스닥도 거래 대금이 9조 2천억입니다. 10조는 안 되지만 최근 들어서는 거래 대금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 코스닥이 바닥에서 조금씩 거래가 되면서 좀 변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주가로는 좀 지지부진하지만 이렇게 종목을 하나하나 이렇게 두드려 보면요, 알게 모르게 조금씩 바닥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오늘 9조 2천억이면요, 코스닥 시장 규모로 봤을 때 그렇게 적은 거래 대금은 아니다. 그런대로 활기가 이제 조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래프인데요. 아마 그래프로 보시면 시장의 변화를 가장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눈에 띄는 거는 앞에 고점을 이렇게 아주 힘있게 이렇게 뚫고 올라왔습니다. 2871포인트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한 1년 동안 가장 높은 지수죠. 월봉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죠. 이 그래프를 보면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이때가 2010년부터 이렇게 따졌을 때 우리 시장이 어떤 특색이 있었냐고 그러면요, 요 박스권을 못 벗어나고 그건 10년 넘게 이렇게 박스피라고 그랬죠. 코스피가 박스권 안에 있다 그래서 박스피라고 그랬는데 요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요때는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돈이 많이 풀리면서 유동성 장세라고 봐야죠. 그래서 요때를 제외한다고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급등해 주는 것이 박스피, 요 박스권을 살짝 이렇게 벗어나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그런 시장 같다. 아직은 확실하게 벗어났다 이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요. 최근에 우리나라 대표 종목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KB금융 이런 종목 위주로 신고가를 내면서 아주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요. 이번 시장은 박스피를 좀 벗어나면서 좀 신기원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하루만 이렇게 분봉으로 이렇게 보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보시기 어떻습니까? 아침에 이렇게 강하게 올려붙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강하게 올려붙은 거는 뭐처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항상 아침에 매물을 받아서 이렇게 얻어맞으면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장중에 조금 이렇게 올려붙었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기대감 때문에 아주 강하게 이렇게 올려붙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매물을 좀 받기는 했지만 그런대로 잘 버텨준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수상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대단히 좀 주목할 만한
그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코스닥은요 아직도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여전히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죠? 이 하락 추세가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밑단을 이어보면요. 최근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밑단을 이어보면 요 바닥, 여기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요 지지선에서 한 3일째 지금 양봉을 내면서 코스닥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앞에 고점을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코스닥은 아직도 이렇게 상당히 버벅대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바닥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바닥에서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하면서 이렇게 지지선을 좀 지켜주고 있다. 이제는 조금 코스닥도 바닥을 찍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코스닥이 이렇게 좋지 않은 데는 개인들 신용이나 미수가 많이 들어가서 단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수급에서 그런 게 이제 걸림돌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많이 제가 보기에는 매물이 소화가 된 것 같아요. 급매물, 악성매물, 예를 들면 반도매매 매물이라든가 또 신용담보미달 그런 종목들, 최근에 개별 종목들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요. 그런 악성 매물들이 최근에 많이들 소화가 되지 않았나. 이쪽도 이제는 수급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좀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닥에서 살짝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 종목들을 이제는 좀 버텨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도 이렇게 분봉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거래소하고 비슷하죠. 강하게 이렇게 올려붙은 다음에 그 가격대를 유지를 했죠. 상당히 이 정도면 강한 장이다. 어제도 코스닥이 그랬습니다. 아침에 올려붙고 나서 잘 버텨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어제 오늘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 전에만 해도 아침에 이렇게 얻어맞고 종가에 좀 올렸고 요날은 아주 대폭 이렇게 매도가 이렇게 나오면서 살짝 반등해 줬습니다. 추세가 최근 이틀간 이렇게 좀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아침 동시효과에 쏟아지는 악성 매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좀 소화가 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오늘 이제 수급을 보면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전례 없는 그런 수급 구조를 보여줬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시면 개인들이 오늘 거래소에서 2조 5천억을 내다 팔았습니다. 아마 이것도 기록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오늘 거래소에서 1조 3천억을 매수 우회했습니다. 기관이 어제도 1조 넘게 샀는데 오늘 또한 1조 2천억 매수 우회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2조 넘게 이렇게 판 거를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1조 넘게 이렇게 거래소에서 강하게 매수 우회했다. 어쨌든 시장이 크게 변하고 있다. 수급 주체도 상당히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특징은 개인들이 주는 물건을 외국인들이 또 기관들이 그거를 대량으로 다 받아주고 있다. 이런 건데요. 지금까지 시장의 어떤 그 패턴 경험을 보면요.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들,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사주는 시장은요. 상당히 큰 장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들 돈 들어오는 거가 어쨌든 시장에 이렇게 머물게 되면서 그런 것도 수급에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제 개인들이 1조 넘게 팔았고 오늘 또한 2조 5천 넘게 이렇게 팔았거든요. 요게 시장 밖으로 나가지가 않고 개인들 자금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팔고 나면 계좌에서 기대감 때문에 안 나갑니다. 팔고 나가버리면 문제인데요. 그러면 이게 다시 매수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 기관도 같이 가세하고 개인들 자금이 아주 넉넉해지면서 상당히 큰 폭 올라가는 경우가 많더라.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여행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시장 특징 중에 하나는 또요. 외국인들이 오늘 한 1조 3천억 정도 매수 우회했는데요. 이 중에 대부분이 삼성전자 여기에 집중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790만 주 매수 우회했는데요. 삼성전자를. 오늘은 그보다 더 많은 1360만 주 매수 우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따졌을 때 한 1조 넘게 매수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나 다른 종목은 그렇게 많지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 수급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는 아마 싸다고 느끼는 것 같다. 앞으로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삼성전자 보면 이런 그래프죠. 그러죠. 오늘 신고가가 이렇게 났습니다. 앞에 고점을 오늘 아주 힘있게 이렇게 뚫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1,000만 주 넘게 산 것도 아마 예전에 제가 몇 번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요. 모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수급이다. 또 기관도 오늘도 한 700만 주 가까이 샀는데요. 어제도 700만 주 넘게 샀죠. 이런 걸로 봤을 때 삼성전자 목표는 10만 원은 아닌 것 같고요. 한 12만 원 정도는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제 영업이익 2분기 영업실적 발표했는데 8조대 예상을 했었는데 10조 4천억. 대단히 기대 이상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HBM 관련해서도 조직 개편한다 그러고요. 아직 그 테스트에 통과는 못했지만 삼성전자가 아니고서는 또 엔비디아도 지금 HBM 관련해서 공급을 받을 만한 그런 데서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는 삼성전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은요. 종합지수가 빠질 수가 없는 시장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여드리면요. 고객 예탁금은 54조 3천억이니까요. 58조 그제 58조에 비해서 한 4조가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살짝. 그렇지만 이렇게 3개월 수치를 보면 빠져나갔다기보다는 횡보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이 고객 예탁금이라는 게요. 항상 후행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시장이 신고가를 내면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개인들 돈이라는 것은 항상 시장이 되는 것을 보고 좀 뒤늦게 시차를 두고 후행하는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탁금만 보고 얘기할 게 아니라요. 증시 주변 자금 전체를 보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통화량 M2 이런 거는 즉시 이렇게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이라고 봤을 때요. 요게 최근 4월 달 기준에 했을 때 전월 대비 한 16조 정도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4천조가 넘어간 거는 최근 그 4천조가 기록적인 수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중에 전체적인 통화량이 많이 늘어났다. 자금 사정이 좋아졌다. 그러면서 지금 부동산도 지금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아마 그런 영향으로 증시도 이렇게 좀 좋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기관들 최근에 주식 많이 사고 있는데요. 자금이 좀 넉넉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다음에 이제 그 고객 예탁금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CMA 계좌죠. CMA 계좌도 한 달 전까지 제가 그 지표를 이렇게 관찰한 바에 의하면요. 금년 들어서 10조 넘게 증시 쪽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증권 계좌로 돈이 들어가서 직접 주식을 살 그런 그 준비는 아니지만 CMA 계좌 자금이라는 거는요. 그날 바로 바꿔서 주식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어쨌든 증시 주변 자금이 굉장히 좋다. 아마 그런 영향이 지금 시장에 조금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다우 산업이 이렇습니다. 미국 시장은 어제 휴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의 겁니다, 이게. 다우는 좀 덤덤하죠. 나스닥은 이렇게 신고가 내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그제 1.9% 올라줬습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가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외국인들 매수세가 반도체 위주로 강하게 들어오는 이유도요. 미국 시장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추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니케이 오늘 0.0이고요. 대만이 오늘 0.1%. 대만은 신고가입니다. 미국 시장하고 그대로 닮아 있다. 독일이 플러스 0.4%, 프랑스가 플러스 0.8%. 특히 프랑스가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정치적인 그 불안감 때문에요. 그러다가 바닥에서 다시 이렇게 살짝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 항생, 홍콩, 중국 시장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테슬라 그래프 한번 이렇게 보시죠. 이런 모양입니다. 최근 며칠간 단숨에 한 30% 올랐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이렇게 단숨에 많이 오른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던 것 같아요. 대형주가. 요거 공매도 쳤던 친구들이요. 한 2, 3일 동안에 5조 우리 돈으로 5조가 손해가 났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테슬라가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공매도를 많이 쳐놨기 때문에 한 20%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거기 환매수가 좀 들어왔지 않나. 깡통이 불안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사서 갚아주는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가일층 이렇게 상승세를 높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면서요. 우리 시장에서도 2차 전지주들이
크게 반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바닥에서는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종목에 앞서서요. 최근 시장이 어쨌든 어제 오늘 보여준 모습은요. 남다르지 않습니까? 최근 한 1, 2년 동안에 우리가 겪었던 그런 시장하고는 조금 모습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가로도 최근에 신고가를 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매수세도 상당히 강하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아주 강하게 이렇게 붙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를 끌어왔던 어찌 보면 트로이카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요. 트로이카 하니까 옛날에 80년대 말에 건설, 무역, 금융 요 세 개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상한가 치면서 가는 그런 시장을 트로이카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반도체, 자동차, 그 다음에 금융지주 요 세 개가 저는 트로이카 같아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KB금융을 비롯한 금융지주 요 세 개가 지금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요 세 개를 뺀다고 그러면요. 아마 지금 지수가 한 2000포인트 정도 될 겁니다. 요 세 개가 지금 시장을 끌어가고 있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여전히 그런 종목 위주로 세 개 종목이 올라간다. 신트로이카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삼성전자 어쨌든 가장 최근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인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죠. SK하이닉스 대비했을 때 절반도 안 되는 그런 그 주가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이렇게 2배 늘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하게 끌고 가는 시장은요. 종합지수가 절대 빠질 수는 없죠. 반면에 이제 또 삼성전자가 가는 장은 재미가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 시장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여전히 이렇게 좋고요. 현대차, 기아 상승세가 아주 단단합니다. 다들 신고가 내오면서 이렇게 가죠. KB금융도 이렇게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반도체주는 실적으로 가는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 10조 넘게 2분기 영업이 발표를 했는데요.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좋았죠. 자동차도 지금 실적으로 가지만 자동차하고 KB금융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환원 이 관련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높이면서 예를 들어서 배당이라든가 또는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이런 주주환원 정책에서 기대감을 높이면서 지금 신고가를 내면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런 대표 종목들이 앞에서 끌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나 이런 대표 종목들이 쉰다고 그래도요. 이쪽으로 들어온 자금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장에 머물면서 나머지 종목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많다.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이렇게 큰 장에서 수익률은 오히려 이렇게 큰 종목들이 앞에서 끌고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이 수익률은 더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30% 수익을 내줬다고 그러면요. 개별 종목들 이런 것들이 한 100%, 200% 수익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시장에서도 지금 들어온 자금들이 확산하면서 그런 효과를 일으킬지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지금 실적이나 성장성이 담보가 되는 그런 주식들이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고 그러면 지금 팔아서는 안 된다. 좀 기다려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죠. 네, 다음은 제가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한 1년 전부터 꾸준히 추천해온 종목 중에 하나가 더존 비주얼입니다. 더존 비주얼은 아마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지 않나 싶은데요. 이렇게 보면 우선 더존 비주얼은 추세가 이렇게 단단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죠? 이렇게 조정을 한 번씩 이렇게 받고 있지만 전체의 큰 흐름으로 봤을 때 2만 원대부터 지금 8만 원대까지 4배가 오르는 동안 별다른 기복 없이 이렇게 올라온 주식이다. 최근 들어서 가장 아마 수익률이 높은 주식이 아니었나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마 저 밑에 2만 원, 3만 원대에 사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지금 수익률이 높았을 텐데요. 아마 최근에 6만 원, 5만 원대에 사신 분들도 지금은 수익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기를 더존 비주얼 대세에 지장 없다. 연말까지 가지고 가보자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오늘도 동일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 한 7만 5천 원 왔으니까 이제 7만 원대도 거의 이렇게 벗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일봉보다는 주봉으로 봐야 더 이렇게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주봉으로 봤을 때 이 특징이
요 가격대 5만 원대 가격이거든요. 요 매물 또 6만 원 매물대 여기에 매물이 집중되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힘있게 벗어나 있기 때문에 7만 원, 8만 원, 또 그 위로 한 13만 원대까지도 매물이 그렇게 두텁지 않다. 수급 면에서 이제 시세를 아주 내기 좋은 그런 국면 아닌가. 밑에 2만 원에서부터 4배나 올랐기 때문에 이제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요. 이제 그동안에 쌓인 매물들을 다 잡아줬기 때문에 저 앞에 고점 2020년 13만 원대 여기를 향해서 목표치를 세울 수도 있겠다.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주식이 장담할 수는 없지만요. 1년 전부터 더전 비전은 제가 꾸준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뿐만 아니고 내용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 수급 관련해서 요 매물대 분석도 꾸준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요때 이렇게 대량 거래되면서 단숨에 한 50% 올렸다가 다시 원위치 됐을 때 뭔가 호재가 있는 것 같다. 그 호재가 딜레이 된 것 같다.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 인터넷 은행 얘기도 그렇고요. AI 관련 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시의적절하게 아주 딱 적당하게 이렇게 발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주가를 끌고 가는 세력이 상당히 주도 면밀하다. 아주 섬세하게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라고 그러면요. 한번 버텨보자는 거죠. 8만원, 9만원, 7만원대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제 입장에서 보더라도 여기까지 이렇게 힘들어서 왔다고 그러면 이제 활짝 꽃을 피울 수 있는 요 구간을 앞두고 팔고 나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 생각이니까요. 참고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삼성전자, 현대차, KB금융, 반도체, 자동차, 금융지주 이 세 개가 신트로이카로 보인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KB금융이 삼성전자에 가려서 이렇게 지금 눈에 띄지는 않지만요. 그래프를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아마 트로이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KB금융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그 보유 비중이요. 지금 76%입니다. 그러니까 KB금융이라는 게 옛날에 국민은행 그 약자를 딴 건데요. 외국인 비중이 76%라고 그러면 이게 외국계 은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주식이다. 그만큼 내용이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기관 거 또 외국인 비중을 빼놓는다고 그러면 개인들은 아마 거의 KB금융 같은 거는 갖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금융주주들이 다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주주환원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지금 강력하게 얘기가 되는 게 금융지주 쪽이죠. 우선 이제 자산 대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PBR로 따졌을 때 0.3에서 한 0.5 정도. 자산가치 대비 한 두세 배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거기다 실적까지 좋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마 살 수만 있다고 그러면 76% 넘게도 이렇게 사갈 것 같아요. 배당 주죠. 또 자사주 속아가면서 주가 같이 높여주죠. 우리 그 국내 시장 주식들이 갖추지 못한 그런 그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많이 갖추고 있는 주식이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삼성전자도 좋지만 KB금융 쪽도 이제 상당히 안정적인 투자처로서 좀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주식이 아닌가. 우리 그 주주환원 정책은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이제 막 정책을 제시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시행은 아직 되고 있지도 않죠. 금융지주라는 게 어쨌든 정부 정책이 가장 잘 먹힐 수 있는 그런 업종이죠. 그런 것도 있고 실적이나 자산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주주환원 정책이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하게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특히나 외국인 보유 비중이 76%라고 그러면요. 외국인들 입김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KB금융은 이제 신고가를 내기는 했지만요. 지금 들어가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무리는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이 거의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급에서요.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안전 위주로 한다고 그러면 펀드를 사거나 뭐 부동산을 사거나 그런 것보다 KB금융을 사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보시고 장중에 좀 추첨한다고 그러면 포트에다 좀 넣어놔도 되는 종목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신고가 내면서 날아가는 모습이 상당히 강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요. 최근 시장을 끌어온 것은 대형주들이지만 지금 이제 매수를 생각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오히려 중소형 이런 그 많이 빠져 있는 실적주들 이런 거를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여러 차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그런 종목들 제가 몇 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그동안에 꾸준히 그 말씀을 드렸던 종목 위주로 이렇게 몇 개를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SPG가 오늘 한 3.4% 올라줬습니다. 근데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한 2, 3% 이렇게 올라줬는데요. 그래프로 보면 SPG 그래프 이렇게 보시다시피 근 1년 동안 이렇게 하락만 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코스닥 중에서 이렇게 저가주들. 여기가 지금 개인들 신용요. SPG를 예를 들면 한 160만 주까지 됐다가 요 고점에서 지금 한 120만 주까지 많이 줄기는 했지만요. 아직도 여전히 수량으로 봤을 때는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신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재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더라도 지금은 좀 많이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그래프 패턴이 코스닥 종목들이 대부분 이런 모양이거든요. 특히 종목들이 이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차별화된다고 그러면 SPG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거든요. 특히 로봇주 중에서는 실적 면에서는 가장 앞서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요. 이제는 좀 들어가도 되겠다 제가 한 2, 3일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오늘 이렇게 바닥에서 살짝 양봉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3.4% 올라줬는데요. 여기까지 이렇게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그러면 이제는 좀 버텨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여기서 팔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조금 더 지켜보자. 시장에 돈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런 쪽으로도 매수세가 좀 확산할 가능성이 많다. 어쩌면요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쪽에서 시세가 더 많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가볍기 때문에요. 그런 걸 감안해 있을 때 SPG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또 올라가면 쉽게 또 수익이 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요 팔지 말고 한번 버텨보자 이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소형주라고 볼 수 있겠죠.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 아주 고생을 많이 했다가 이제 흑자 기조로 전환하면서 주가가 바닥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특색이 있습니다. 이게 한 1년 정도 이렇게 횡보를 했죠. 제가 이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횡보를 이렇게 오래 한 주식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한번 뜨기 시작하면요. 요때 횡보했던 요 에너지가 한꺼번에 이렇게 분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 중에는 이렇게 횡보를 오랫동안 한 주식만 쫓아다니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롯데관광개발은요, 이게 언제 이렇게 뜬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요, 금년에 이제 실적이 상당폭 좋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카지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현금 박치기 그 사업이기 때문에요, 실적이 좋아지면 금방 또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물로 보면 요 매물대죠. 여기에 잠겨서 지금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주식이 뜨면요 굉장히 큰 수익률이 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수급으로 보면요 이렇게 위에 매물이 거의 없죠. 이렇게 오랫동안 1년 동안 횡보했는데 이 주식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죠. 많이들 팔았겠죠. 그렇지만 요거를 또 걷어간 세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개인들 그 물량을 다 매집하고 나면 어느 날 갑자기 호재가 터지면서 상한가 찍으면서요 살 수 없게 만들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노출된 호재라고 그러면 실적이 대단히 좋다 하는 거는 굉장히 큰 호재 아닙니까? 3년간 적자 났다가 이제 아주 대폭 흑자가 난다 그러면 굉장히 큰 호재인데요. 아직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되고 횡보를 이렇게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주식 좀 묻어놓고 한번 그 큰 수익을 노린다 그러면 저는 한번 가지고 가도 된다 생각합니다. 실적이 수익이 났기 때문에요. 이제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요 추세 밑으로는 흘러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사놓고 한번 기다려볼 만한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CS 윈드도 풍력 관련해서 대표 종목이죠. 해외 투자 많이 해서 이제 해외 쪽에서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승기를 잡았다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들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CS 윈드도 실적이나 여러 가지 그 성장성을 갖고 있는 주식임에도요. 그런 흐름 때문에 주가에 이렇게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CS 윈드는 풍력 본업에서 실적이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거기다 IRA 법안 관련해서 아마 2029년까지 근 한 1조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보조금이. 근데 지금 트럼프가 되면서 그 보조금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요. 삼성증권에서 얘기하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조금을 못 받는다는 전제하에도 주가가 턱없이 많이 빠졌다. 과도하게 지금 빠진 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업 실적만 가지고도 여기서 충분히 하락이 저지가 되면서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앞에 지금 저점에 딱 닿아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좀 반등세를 보이지 않을까. 제가 여러 차례 지금 말씀드리지만 지금 끌고 가는 대형주 위주 장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있다고 그러면요. 이런 주식들이 그동안에 근 1년 동안 조정을 깊게 받았기 때문에요. 이런 주식들이 수익률 면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여기까지 오셨다고 그러면 팔지 말고 버텨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 어제 오늘 아마 보시다시피 아마 느낌으로 이렇게 오실 텐데요. 이렇게 신고가를 내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시장을 끌어가는 주체가 삼성전자, 현대차, KB금융, 자동차, 반도체, 금융지주, 제가 이름 붙이기를 신트로이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세 그 파트가 신고가를 내면서 지금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종목들은 실적도 이제 많이 좋아질 뿐더러 수출도 잘 되고 있다. 또 자산 가치 대비했을 때 현대차나 KB금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래서 앞으로 주주 환원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 애들 매수가 이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아주 강하게 외국인들 기관들이 1조 넘게 이렇게 매수 우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시장은 수급이 많이 좋아지면서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 지금 개인이 어제 1조 넘게 팔고 오늘 2조 넘게 팔았는데요. 개인들이 이 판 자금이라는 거는요.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팔아놓은 것들이 다시 다른 종목의 매수로 이렇게 가담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최근 시장 이렇게 상승세는 그 파장이 조금 길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되는 장을 억지로 여기서 시장하고 맞설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시장 이렇게 상승세에 우리가 순응하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언급을 드리지만 대형주 쪽이 부담스럽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좀 덜 올랐던 실적이나 성장성이 뛰어난 그런 중소형주 중에 주가가 한 1년 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그런 종목들 서서히 좀 사가도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쪽으로만 다 해서는 안 되겠죠. 포트를 적당히 분배를 해서 방금 말씀드린 신트로이카 쪽도 좀 넣고 개별 중소형주들도 조금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